자, 이번에는 운동과 에너지에서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곳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파트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일과 에너지가 도대체 뭔가, 일이라는 게 뭐고 에너지가 뭔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념 잡기가. 그래서 여기를 잘 보도록 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스킬을 익히는 데만 치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 때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일의 의미를 알고 일의 의미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의 물체의 운동에서 중력이 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또 뭘까?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나중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넘어가 볼까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도 나오는데, 자, 요런 거는 일단 한 개씩 놓고 갑시다. 이제 한번 먼저 문제를 여기 한번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던져놨죠. 2개 정도가. 자, 일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높은 선반에 있던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상황을 에너지와 일을 언급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혹시 에너지라는 개념은 많이 아니, 에너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얘는 어떤 개념을 하는가? 얘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개념. 그리고 일이라는 건 도대체 얘랑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진에 이런 게 나오죠. 자, 다음 중 과학에서 일에 해당하는 것을 그림에서 골라보자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거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사람의 일을 단순히 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잡과는 좀 달라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어떤 양을 얘를 수량화하는 거예요. 수량화. 약속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나 2시간 동안 공부했어. 그런데 2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빡시게 한 사람도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양으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자, 선생님들도 이렇게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자, 요거를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자, 먼저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물체가 이제 있는데 이 물체에 지금 힘의 방향을 F라는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잡아당기면 얘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계속 잡아당겨 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또 구슬을 이렇게 굴렸어요. 굴러가는 구슬이 여기를 딱 부딪혔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래에 있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러가던 공이 나무 토막을 이동시켰어요. 굴러가던 공이 나무 토막을 이동시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옛날 과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는 그냥 움직이다만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과학자들은 저게 뭐지? 저것을 우리가 한번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굴러가는 공과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잡아당겨서 나무 토막을 이동한 것과 굴러가던 공이 나무 토막에 부딪혀서 나무 토막을 이동시킨 그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뭔가 연결이 되고 있겠구나 하는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실험으로 한번 어떻게 했느냐. 다시, 자, 1m 움직이는 동안 10N이라는 힘을 가지고 요만치 움직인 거야. 또 2m, 여기 1m로부터 또 1m까지 이동을 시켰는데 또 여기도 10N의 힘으로 끊임없이 계속 주어줬더니 얘가 3m 이동시키는 데까지 잡아당겼더니 요정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기는 작용한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동 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라, 옛날에 과학자들은 수학을 다 잘했어요. 어라, 여기 면적이 하나 생기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양으로 표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용하는 힘 10N과 그 10N에 의해서 움직인 이동거리 전체 곱한 값을, 그래서 요 면적 값을, 자, 이 면적을 우리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겠군요.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약속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단 우리가 여기에 조건을 한번 주어줘야겠습니다. 라고 한 거지. 어떤 조건? 이 힘은 어떤 힘이에요? 나무 토막에 작용한 힘이에요. 나무 토막에 작용해서 나무 토막을 어떻게 한 거죠? 맞아요. 나무 토막의 위치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 이 위치 변화가 뭐가 되는 거죠?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나무 도막에 작용한 힘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입니다. 누가 움직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이 움직였냐가 아니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는 나무 도막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나무 도막을 중심으로 힘이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그 나무 도막이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무 도막에 작용한 힘이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작용한 힘. 그리고 그 나무 도막에 이동한 거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N의 힘으로 주었더니 이동거리를 3m 이동했다. 그러니까 몇 뉴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무 도막에 작용한 힘 10N 곱하기 나무 도막이 이동한 거리 3m는 바로 30, 이때는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를 씁니다. 이때 에너지가 아직은. 자, 그래서 우리는 30줄을, 자, 요 얘기를 딱 여기다가 적을게요. 30줄에 1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0줄에 1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0줄에 1을 한 것이 바로 지금 요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일단 우리가 볼까요?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자, 여기에서 힘이 0이 되는 경우가 당연히 2를 0 만들겠죠. 그리고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또 2를 0으로 만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힘이 0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힘을 주지 않은 경우지. 그치? 힘을 주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 작용하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이동거리는 결국 뭐겠어요?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죠. 이동하지 않았어. 이 경우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나왔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선생님이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때 힘하고 이동거리가 나란히 있어야 돼요. 나란히. 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물체 이동이 어디로? 같이 요렇게 가거나. 자, 마찰력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자, 마찰력이 운동하는 힘의 반대니까 마찰력은 이렇게 가지만 물체 이동은 어때? 물체 이동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그러니까 빨리 가다가 쭉 멈췄어. 그래서 마찰력과 거의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일직선상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얘가 무게중심 여기 있으면, 자, 얘가 일로 잡아당겼으면 얘도 일이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그러나 자, 구슬이 굴러갑니다. 근데 구슬이 언젠간 멈춰요. 그런데 멈출 때까지는 구슬이 어떻게 돼? 멈출 때까지는 구슬이 굴러오는데 이 멈춘 게 누구예요? 이번엔 마찰력이죠. 우리는 마찰력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가 이렇게 나란한 경우에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일 때는 일이 0이다. 요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요건 지울게요. 요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이 0인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사례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일을 한 경우는 하고 나왔어요. 전류계를 1분 동안 관찰했다?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니까 아니죠. 책상을 뒤로 밀고 그러면 어때요? 책상이 있으면 뒤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힘이 F가 있고 힘에 준 방향으로 얘가 같이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일을 한 경우예요. 자, 10분 동안 기다렸다. 이건 안 되는 거지. 관찰했다도 안 되는 거야. 자, 이거 자동차를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뭐예요? 이동거리가 0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1시간 동안 과학 수업을 받았다. 이것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여기 2번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볼까? 과학에서 일한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었다. 예요. 서 있었다. 자, 짐이 들고 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움직였어요? 짐이 움직였나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짐을 여기다 들고 이렇게 서 있어. 자, 짐이 움직였나요? 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쵸? 들고 서 있었어요. 정지된 상태인 거죠. 이때 중력은 아래 방향. 이 사람이 들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 아래 방향인데 얘가 떨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얘는 0이에요. 얘는 0. 자, 수레를 밀고 5m 이동했다. 밀고 5m 이동했다. 방향이. 그쵸? 같죠? 얘는 이랬어요. 가방을 들고 평평한 길을 걸어갔다. 자, 가방을 들고예요. 자, 볼게요.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을 들었다는 얘기는 위로 간 겁니다. 중력에 대해서. 그러면 중력과 나의 힘 얘는 이쪽 방향, 중력은 아래 방향. 얘는 일로 갔어.
자, 그러면 중력과도 수직, 나하고도 수직. 얘는 그냥 갔어. 그쵸?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이때 힘을 준 게 아니니까, 이쪽으로 준 게 아니니까.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자, 요거로 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완전 0이라고 생각은 못해요. 왜냐하면 실은 사람이 가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또 힘을 이쪽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선생님이 이거를 완전히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할게요. 이건 좀 어려운 아주 요소가 많은 거니까. 자, 교실 청소를 하기 위해 의자를 책상 위로 들어 올렸다.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었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때? 자, 힘의 방향과 움직임 방향이 같죠? 그래서 얘는 2란 거예요. 자, 줄다리기 10에서 팽팽하게 줄이 어느 쪽도 끌려가지 않았다. 그러면 얘기 뭐예요? 이동거리가 0이네.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미음.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에 대한 로 얘기를 할게요. 디귿은 중력에 대한 일이냐 사람이 작용한 의미에 대한냐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지문이 안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불충분하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다음 중 1이 0인 경우. 자, 0인 경우 한번 보죠.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작용했다 안 작용했다. 얘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힘이 0이란 뜻이니까 얘는 1이 0이다 라는 거지. 자, 무거운 짐을 들고 10분 동안 서 있었다. 요것도 어때요? 들고 서 있었어요. 들고 서 있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들고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움직이지 않았어. 얘는 그냥 들고 서 있었으니까 가방은 여기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얘는 이동거리가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0이에요. 얘도 0. 자, 가방을 들고 10분 동안 친구를 얘는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움직이지 않았다. 자동차를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동거리가 0이다. 이거는. 그치? 자, 가방을 들고 평평한. 요거는 내가 지문을 뺄게요. 그쵸? 줄다리기 치면서 이것도 어땠어요? 이동거리가. 아까 했었으니까 이동거리 0.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2번, 4번, 6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또 0이네. 자,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끌었다.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끌었다. 여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끌었다. 이때 일정한 속력이라는 얘기가 등속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등속운동인데 여기에 마찰이 있다 없다 라기가 마찰이 끌었다 라고 얘기는 나왔어요. 그쵸? 끌었다. 일정한 속력으로 끌었다. 자, 그랬을 때 등속운동은 일정한 속력. 한번 얘가 끌었는데 계속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속력으로 끌었다. 일정한 속력으로 끌었다. 이때는 마찰이 없는 게 아니라 마찰이 있네. 마찰이 있어. 자,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끌었다는 얘기는 알짜힘이 0이라는 얘기예요. 알짜힘이 0이라는 얘기는 얘도 1이 0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일단 공부하고 다시 뒤에 가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책을 들어 올려 책꽂이에 꽂았다. 들어 올렸으니까 들어 올렸고 위로 움직였으니까 얘는 일을 한 거죠. 자, 축구 선수가 공을 찼다. 얘는 어차피 공을 뻥 차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얘도 일한 거죠. 자, 정월 대보름의 쥐불놀이가 원운동이에요. 원운동은 90력과 얘가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름과 여기가 항상 힘이 90도예요. 움직이는 방향. 얘는 그래서 1이 0이에요. 요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일단 지워요. 상자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는 들어 올렸다. 같이 이동했으니까 얘는 2란 거죠. 그래서 원래 쥐불놀이도 0이니까 0 요거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0 이렇게. 그래서 0인 경우는 바로 1번하고 4번인데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의 쥐불놀이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요거는 그냥 지우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일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기초적인 것만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일에 대한 공부를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